네, 안녕하세요. 이 역사적인 국제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이 사회보장제도 및 전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서울국제 안심소득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훌륭한 청중분들 앞에서 이 안심소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저와 함께 국민대학교의 김용민 교수님 그리고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MBLS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한국의 효과적으로 2000년부터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한 어머니와 성년 자녀 두 명이 극심한 이 빈곤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태를 즉 가정 이 자살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또 어떤 어머니와 성인 자녀 두 명이 수원에서 또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송파 모녀 자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였죠. 이론적으로 약 15%의 가구들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4.6%의 가구만이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요, 워낙 엄격한 이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는 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인데요. 검정선 선이 임금선입니다. 임금소득은 근로시간 비료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라색 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계급여 그리고 주거급여인데요. 그 다음에 EITC가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근로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A 지점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임금률보다 37%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동시장 공급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7%가 EITC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심소득은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안심소득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하호상박의 모습인데요. 만약에 중위소득보다 이 적은 소득을 갖게 될 경우 해당 가구는 이런 안심소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중위소득과의 현재 임금의 격차의 50%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소득은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심소득 이 급부는 오렌지 삼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이상의 경우에는 안심소득 자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심소득이 이 생계급여 그리고 주거급여를 대체하게 되게 될 경우에는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소득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A가 아니라 B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동을 공급하게 되는데 노동량은 C와 E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이 A, C에서 B, E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용은 U0에서 U1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계로 지급하는 것은 AC에서 BD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안심소득 제도는 NIT와는 다릅니다. 안심소득이 부의소득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은 이 안심소득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부의소득세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NIT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회복지 시스템을 대체하지만 안심소득은 유지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세공제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에 비해서 SI는 현재 세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 등이 그대로 세공제, 세금 공제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NIT의 경우에는 하위 10%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SI의 경우에는 하위 50%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월별로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원천 징수되고요. 마찬가지로 SI 지원 금액은 가구별 소득으로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선 지급된 후에 나중에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SI는 바로 지원을 선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I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고충으로 인해서 자살을 개선하는 것이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SSIP,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SI의 원칙을 활용하였습니다. A1 표에서 보는 것처럼 SSIP는 원래 저희들의 안심소득 SI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SI의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지만 SSIP 서울시의 안심소득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득의 중위소득의 50%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8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의 경우 3억 2,600만 명 이하의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SI와 SSIP에 의해서 대체되는 이 급여가 이와 같이 다르며 또 상세 내용은 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SI의 경우, 안심소득의 경우 가구의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로 나눈 다음에 N으로 곱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SSIP의 경우에는 각각의 가구 내 개인의 표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1인 가구의 경우 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표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는 소득 계층별로 그 다음에 가구 원별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 KWP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표 3을 보시면은 지원 대상 가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 4의 경우에는 이들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군별로 그 다음에 가구 인원별 SI 지원 대상 가구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를 보시면은 이러한 SI를 2019년도에 도입했을 경우에는 추가 예산이 29조 7천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9조를 UBI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표 5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이 29조를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동시에 그 소득별로 그다음에 가정 인원별로 이제 표기한 것이 표 5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시면은 29조가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셀에 나와 있습니다. 29조 나와 있죠. 그래서 같은 이제 예산인 29.7조가 현재의 그 현금성 복지액으로 활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표 6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현금 복지 급여를 29조를 이용해서 확대했을 경우 이것이 가구 소득 계층 및 가구 원별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9조 7천억 원이 우측 하단 셀에 나와 있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CGE 모델을 활용하여 저희들은 이 세 가지의 복지 제도에 대한 경제 효과를 비교하였는데요. 표 9에 나와 있는 진위 개수를 보게 되면은 SI는 다른 두 개의 복지 제도 대비해서 우수성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6배 정도의 소득 격차 완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금 복지 혜택보다는 3배 정도 높고요. 그다음에 표 9를 보시면은 아울러서 소득 그 5분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I는 이 7배 정도의 그 소득 격차를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UBI 대비해서. 그 다음에 현금성 대비해가지고는 5배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표 11을 보시면은 3대 복지제도가 실업률 및 백분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그리고 현행의 현금 확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복지제도 확대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 그리고 SI가 GDP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리고 또 GDP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현행의 현금성 복지 급여를 SI로 대체할 경우에는 실업률은 0.27%포인트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GDP는 0.25%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현금성 복지급여를 UBI로 29조 7천억 원으로 대체하게 될 경우 실업률은 변하지 않고 또 GDP의 경우에는 0.05%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SI는 모든 즉 4가지의 경제 지수인 지니 개수 그리고 또한 20분위 경제 소득 5분위 비율 등 그다음에 실업률 GDP 개선 측면에서 우수하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경제적 생활고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가정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그들은 좀 더 이 모험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 시장 경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안심소득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심소득은 복지제도이자 동시에 경제제도로서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안심소득은 UBI 그리고 현행의 현금 복지 혜택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소득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